네, 지금부터 저희 신한 DS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1차 팀 프로젝트인 아이템 팜에 대한 설명과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저는 김용희이고요.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의 팀원들과 2주 동안 간단하게 만든 프로젝트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유형으로는 두 가지 3PL과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특이하게 회원가입 기능은 없고 로그인 기능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B2C가 아닌 B2B 시스템을 구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저희는 3PL 직원 또는 고객 기업 각자가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만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먼저 물류회사인 3PL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측에서 로그인을 할 때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기업 측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좌측의 내빗바에 보이듯이 4가지 기능만 접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품 관리, 출고 관리, 입출고 내역 조회, 마케팅 리포트. 그 외에 기업 관리, 입고 관리 메뉴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 3PL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조회만 할 수 있게 조회만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3PL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이처럼 비활성화된 기업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라는 문구가 뜨도록 하였습니다. 기업 관리 페이지에는 총 3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등록 기능입니다. 기업 등록 버튼을 누르고 등록할 기업명을 입력하고 비밀번호, 수수료, 상태를 선택한 다음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기업 코드가 추가되면서 해당하는 기업명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 기업의 세부 정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업 코드나 기업명을 선택하여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태를 비활성으로 바꾸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보이시는 것처럼 관리자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해당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처럼 정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기업 중에서 활성 그리고 비활성 이러한 세부 정보에 따라 기업을 리스트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능은 활성 비활성 버튼입니다. 기업의 상태에서 활성과 비활성 상태가 있었는데 그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는 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비활성 버튼을 누르고 검색을 누르면 이처럼 비활성화된 기업이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활성을 누르고 검색을 하면 활성화된 기업에 대해서만 보이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 관리입니다. 상품 관리 페이지도 기업 관리 페이지와 비슷하게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상품 등록, 활성 비활성 검색 버튼, 그리고 해당 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발주 관리입니다. 발주 관리에는 발주 등록과 발주 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먼저 발주 등록을 들어가 보면 현재는 발주 상품 체크리스트가 전혀 없지만 이는 지금 저희가 삼성 기업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헤더에 조회 기업 변경 버튼을 눌러서 삼성이 아닌 쿠어라는 기업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발주 상품 체크리스트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주서 번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발주서 상세 조회라는 모달창이 뜨면서 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방금 발주 등록에서 두 가지 상품에 대해 체크를 하고 발주를 눌렀기 때문에 이처럼 그 두 개에 대한 정보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입고 관리입니다. 입고 관리에는 입고 등록과 입고 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먼저 입고 등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합 검색 그리고 발주서 불러오기 입고 품목 리스트가 보이는데 먼저 통합 검색 버튼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52를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 상품 코드에 52가 들어간 것과 그리고 상품명에 52가 들어간 것 모두 보이게 됩니다. 이를 구분하고 싶다면 통합 검색이 아닌 상품 코드 또는 상품명을 직접 지정하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입고 방식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처럼 검색된 품목을 이용을 하여 직접 수량 입력을 하고 입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처럼 수동 입고라는 형태로 입고 품목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발주서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수많은 발주서 번호 중에서 저희가 직접 클릭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처럼 발주서 입고의 형태로 등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동 입고와 발주서 입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입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동 입고를 할 때 또 한 번 입고를 하게 되면 이처럼 입고 품목이 리스트에 이미 존재한다는 경고창을 띄워주면서 수량을 수정해 달라고 뜹니다. 이 말은 즉 여기서 수동 입고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수를 저희가 직접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발주서 입고의 경우에도 방금 선택했던 첫 번째, 두 번째를 또 한 번 등록을 하게 되면 이처럼 경고창이 뜨면서 이미 존재한다는 표시를 하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입고 품목 리스트에 추가된 이 상품들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 확정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입고를 확정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뜨면서 저희가 직접 확정을 누르면 바로 내역 확인까지 할 수 있게 연결해 놨습니다. 이와 같은 입고 내역 조회 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가 방금 추가한 입고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면서 마찬가지로 입고서 번호를 누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고서 번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방금 입고 등록한 그 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고 관리입니다. 출고 관리에는 주문건 등록과 주문건 조회가 있습니다. 먼저 주문건 등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문건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식 A와 두 번째 양식 B입니다. 양식 A의 경우에는 주문자 성함, 주소, 상품 코드, 주문 수량, 주문 일자를 직접 일일이 입력하여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단 한 건의 데이터밖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두
두 번째로 여러 건의 주문건을 등록하고 싶을 때는 기업 측에서 보내는 엑셀 파일, 즉 주문건을 업로드를 하고 이와 같은 엑셀 파일을 선택한 후에 등록을 하게 되면 됩니다. 방금 등록한 주문건을 조회하러 가보겠습니다. 주문건 조회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출고 완료 또는 주문 취소된 주문건들이 보이며 저희가 방금 등록한 주문건은 이처럼 출고 대기인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문 번호를 누르게 되면 해당 주문건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상품명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주문 수량은 몇 개인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건 조회 페이지에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송장 입력 또는 주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장 입력을 한다고 하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송장 입력이 가능한 주문건에 대하여 체크박스가 열리게 되고 이거를 클릭하고 입력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관리자 확인 비밀번호 메시지를 띄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송장 번호가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송장 입력한 주문건에 대하여 출고 완료가 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입출고 내역 조회입니다. 입출고 내역 조회 페이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입고와 출고 모든 내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서 입고 또는 출고를 선택한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마케팅 리포트입니다. 마케팅 리포트에는 일별 매출 현황, 카테고리별 매출 현황, 상품별 매출 현황 이 총 3가지의 매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먼저 조회할 기업을 선택을 하고 그 기업의 일별 매출 현황을 들어가게 되면 이처럼 좌측에는 매출액, 우측에는 순이익에 대한 그래프를 표시해 놨으며 그 아래에는 일자별로 주문 수량, 취소 수량, 그에 대한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에 대한 정보를 테이블로 나타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2주 동안 간단하게 만든 팀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